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장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 유의사항은 시험장 가시면은 유의물로 해서 제공이 됩니다. 제공하고 감독관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하지만은 저와 함께 한번 정리하시고 그래도 시험장 가시면은 좀 긴장감이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시험장 유의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부터 기존의 객관식 방식에서 이제 주관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답안을 입력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던 내용들도 입력을 실수를 해서 오답으로 또 처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험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바뀐 내용이 배점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자, 예전에는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배점이 60점입니다. 합쳐서. 그래서 합격 점수가 과락 없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배점이 바뀌었죠. 알고리즘 25점, 데이터베이스 25점, 그리고 IT 신기술 동향 시스템 관리에서 25점 배점으로 해서 배점이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배점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과목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해요. 이 두 개 과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는요, 기존의 기출문제가 거의 반복해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점의 배점을 여러분들이 다 만점을 받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하고 전산영어하고 신기술은요, 이건 암기 과목이죠. 자, 용어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새로운 용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는 한 10점 정도 목표 잡으시면 되고요. 전산영어 한 5점 정도, 그리고 신기술은 한 10점에서 한 15점 정도 목표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은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과목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시험장 유의사항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서 3번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4번에 보시면은 수험자 인적사항하고 답안을 작성을 할 때 필기구를 어떤 것을 사용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흑색 또는 청색의 필기구만 사용을 해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동일한 한 가지 색의 필기구만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흑색이면 흑색, 청색이면 청색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흑색하고 청색을 제외한 유색, 그러니까 뭐 빨간색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용 못 합니다. 자, 연필류 사용 못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 색을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는 연필이라든지 적색 필기구, 자, 이거 주의를 하십시오. 이거 입력하면은,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으로 이제 채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청색 사용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은 흑색 한 가지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흑색 한 가지만 가져가면은 뭐 청색이라든지 유색 다른 이제 볼펜하고 섞여서 답안을 작성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흑색만 준비해서 가져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란에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사항 등을 기재해서는 안 되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보세요. 시험 문제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답을 입력하는 답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습란이라고 있어요. 연습란에는 연필 지우개 사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점은 여기에 입력된 내용만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흑색 볼펜은 여기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순서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풀이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디버깅도 입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은 여기다 입력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여기는 최종적인 답만 입력하셔야 되고요. 연습란에다가 뭐 디버깅을 한다든지 뭐 지우개로 지운다든지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지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 답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연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답을 입력하는 부분만 잘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답안을 정정을 할 때는 반드시 정정 부분에 두 줄로 자 그어서 정정을 하셔야 되고요. 답안의 한글 또는 영문의 오탈자는
오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거 뭐 강의 중에 몇 번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용어를 입력하라라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이 있는데, 자, 그때 입력하는 방법이 영어 약어로 입력할 수도 있을 거고요. 풀네임 혹은 한글로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자신 있는 용어 한 가지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풀네임으로 입력을 하다가 오탈자 발생을 하면은 그건 오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영문의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띄워쓰기는 채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 뭐 A 띄우고 B가 된다. 그랬을 때 A, B라고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띄워쓰기는 개인의 필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채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계산 또는 디버깅 등 계산 연습이 필요한 경우는 문제 아래에 연습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거죠. 금방 말씀드렸던 거고, 연습란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필로 혹은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실 때 흑색 볼펜하고 연필하고 지우개 준비를 하십시오. 연필하고 지우개는 연습란에다가 디버깅도 하고 계산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자, 한 행에 여러 가지를 기재하더라도 한 가지로 보며 그중 정답과 오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용어를 입력을 할 때 한글 용어, 자, 입력하고 뒤에다가 또 영문 약어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합니다. 뒤에 있는 용어로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용어로 채점을 하는데, 여기서 뒤에 있는 용어가 많이, 이제 영문으로 입력해서 이제 잘못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철자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오답으로 채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들 중에서 한 가지만, 가장 정확한 용어 한 가지만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풀네임은 좀 피하시고 한글 용어라든지 영문 약어로 한 가지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좀 뭐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알고 있는 용어 다 입력한다고 해서 그게 각각 다 채점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이 한 가지만 있어도 그 전체는 오답으로 채점이 됩니다. 자, 한 문제에서 소문제로 파생되는 문제나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는 대부분 경우 부분 배점을 적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배점이 10점이잖아요. 그죠? 10점인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면은 하나는 3점, 하나는 또 4점 해서 이렇게 10점을 해서 채점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부분 점수가 있는데 뭐 하나만 묻는 문제다. 그런 것들은 부분 점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지 연습란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연필로 문제 풀이한 부분은 지우개로 지울 필요가 없어요. 자, 연습란에 입력한 것은 채점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 깨끗하게 지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채점은 답안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답안 작성할 때 유의사항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항에 대한 수험자 답안에 한글, 영문 오탈자는 정답으로 채점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하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영문 입력할 때 오탈자 있으면 안 됩니다. 오탈자 있으면은 다 오답으로 채점이 됩니다. 자, 원어를 이제 한글로 발음하여 기재하였을 때 발생하는 답안은 특별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의미가 맞으면 대부분 득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한글로 그 영문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은 오탈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한글로 우리가 발음 그대로 표현을 한다라면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입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요령껏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정답 가능성이 높은 용어를 하나만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한글로 쓰시오 하면 한글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영문 입력하면 틀립니다. 자, 용어를 그냥 쓰시오 하게 되면 모두 이제 정답으로 인정이 되죠. 그렇지만 한 가지만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 자, 서술형은 보통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간략히 입력하시오. 간략히 기입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약술형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각 용어의 키워드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강의 중에 키워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 키워드를 포함을 시켜서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도 충분히 정답으로 채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17년 1회 때 약간 혼란이 있었던 이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C 언어나 자바 언어에서 정답이 4321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줄바꿈이 포함되어 있도록 답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4, 3, 2, 1 이렇게 입력한 분도 계십니다. 자, 원칙은 이것만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에 분명히 개행, 그러니까 줄바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답을 입력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 수직적으로 수평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답을 주의를 하십시오. 자, 공개 문제, 공단의 공개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단에서 기출 문제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 공개 문제 이 하나가 유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공개적으로 발표한 문제가 유일한 것이 이제 이 공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시험장 유의사항을 한번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답안 정정 시에 두 줄로 이렇게 긋고 다시 답을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SQL문을 직접 이렇게 입력하도록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쉼표라든지, 자, 마침표라든지, 자, 언더바, 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문제의 조건에 맞도록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장이 끝나는 마지막에는 세미콜론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이런 기호들은 빠짐없이 꼼꼼하게 체크를 꼭 하십시오. 자, SQL을 입력할 때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자, 중괄호하고 소괄호 구분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크리에이터 테이블에서 이렇게 소괄호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중괄호로 되어 있죠. 자, 소괄호나 중괄호나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중괄호로 되어 있다라면 중괄호로 입력하시면 되고, 뭐 소괄호로 되어 있다면 소괄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구분 없다라면은 뭐 채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우리가 문자라든지 날짜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보통 입력을 합니다. 근데 큰 따옴표로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문자형인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로 해서 입력을 하라, 그런 조건들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2017년 1회 때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해서 자, 문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묶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배점이 8점이라면 각각 2점으로 해서 부분 점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아키텍처를 그냥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글로 입력할 수도 있을 거고, 영문 완전 이름, 약어 입력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한 방식인, 자, 보통 뭐 신기술이라든지, 뭐 전산영어라든지,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의 용어들이 대부분 이제 약어들이죠. 약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약어로 이제 입력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산영어는 풀네임을 입력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약어, 그리고 한글 설명, 약어, 한글 설명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풀네임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풀네임을 입력을 할 때, 만일 GIS라면은, 자, GIS가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AL이 붙어서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 영어에서 공부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미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자, 이게 AL이 붙어야 되느냐, 붙지 않아야 되느냐, 거기까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영문법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되고, 자, 이것도 풀네임으로 해서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만일 선긋기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줄로 그어서 다시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07년 2회 알고리즘 문제에서 네 번째 빈칸에, 자, W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답이었는데, 자, W는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틀리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해당 순서들을 보시면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4번에 정답이, 자, W가, 자,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제가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만, W가 1값을 가질 때 마지막으로 반복을 하고요. 자, W가 1일 때 1 빼기 1을 하게 되면 0이 되겠죠. 자, 0값을 가질 때는 no로
분기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가 0값을 가질 때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는 게, 자, 이 순서도의 조건에서 처리할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2007년도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방식인데 보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보기가 이제 이 보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기가 이제 정답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만약 주관식이라면은, 자, 이것도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답이 됩니다. 답이 돼요. 보세요. W가 1값을 가질 때 이 조건 만족하죠. W는 0보다 크잖아요. 그죠? 반복을 합니다. 1 줄어들고 0이 되죠. 자, 0이 되면은 W가 0보다 크냐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W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과 W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관식 방식일 때는 이게 없었어요. 보기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주관식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블랭크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블랭크로 나오지는 않고요. 출제가 된다라면은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W가 되죠. W 변수, 여기에 들어갈 4번에 들어갈 변수를 입력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 답들이 있지만은 그 과거에 객관식 방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앞으로 출제가 된다라면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중복답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좀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은 수강 후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합격하셨던 분들의 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시험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답안 페이지, 자, 가답안 게시판에 보시면은 최대한 보고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장 유의사항을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유의물로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시험장 유의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